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글을 쓰고 초반에 댓글 달리는 거 몇 개를 보다가 그 뒤로 잊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나서 확인해보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환해주시고 여러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댓글 중 많이 보인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자면 첫 번째로 집은 저와 전 남편 공동명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금을 시부모한테 주려고 했던 건 저와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몰라도 아이도 없었고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정 수익자는 저였지만 다 큰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시부모한테 드리는 게 더 도리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스스로가 참 등신 같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습 상속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가 얘기한 유산 상속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키워주면 아이 몫의 유산을 제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절대 재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어떤 생각이었는지. 네 번째로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아이의 친모와 전 남편의 관계가 오래된 불륜인지 시부모가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등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명확하며 저는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것이기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 친모의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 사실인지 그리고 시부모가 둘 사이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에게 숨기기 위해 한 거짓말인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아이나 친모, 시부모 전혀 궁금하지 않고 어떻게 살던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아예 전 남편과 시부모를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상간소송을 하라는 조언을 많이 받는데 그조차도 귀찮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가능한 빨리 잊고 원래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제가 답답해 보이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로 인정받아 나눠야 할 재산이 있다면 줘버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그 돈 없어도 저는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만약 그 사생아가 받아낼 몫이 있고 받아낼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알아서 연락하겠죠. 마지막으로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습니다. 둘 다 70대 중후반이고 전 남편은 늦게 낳은 편인데 저랑 전 남편도 나이 차가 좀 있습니다. 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 판단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글을 작성한 날 저녁 친정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장 시댁에 찾아가시려는 걸 겨우 말렸고 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시다가 노인네들이 노망났냐며 분노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에 갔습니다. 전날까지도 계속 방문자 알림이 떴었기에 혼자 가는 건 여러모로 힘들 것 같아 동행을 부탁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본문에 짐을 빼러 가겠다 써서 오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당장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짐을 가지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글을 오해하게 쓴 것 같아서요. 아무튼 집으로 가서 필요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시부모가 또 들이닥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현관 앞에 계시다가 시부모를 보고 소리를 지르셨고 방에 있던 저와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시부모가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는 나오지 말고 짐을 마저 챙기라 하시고 본인이 나가셨고요.
짐을 챙기며 들었던 내용을 대충 적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당신들 딸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는데 존재도 몰랐던 사생아를 키우라고 하면 키우겠냐 라고 하며 따지셨고 시부모는 손주의 존재를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거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당신들 핏줄은 당신들이 알아서 거둬야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딸이 당신네 핏줄을 걷어서 인생을 얽매야 하냐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현관 앞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짐을 다 챙겨 나오자 시부모가 저를 붙잡으려 했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끌고 나오려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대는데 노인네들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났나 싶을 정도로 완강하더군요. 결국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12층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계단으로 내려왔네요. 시부모는 나이가 많아 계단을 빨리 못 내려오셨거든요. 따라 내려오려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아버지 차까지 마주치지 않고 내려와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 번호는 시부모가 모릅니다. 회사 전화를 할래야 할 수가 없겠지만 혹시 몰라 부모님 휴대폰에 시부모 번호를 모두 차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 지역이 어딘지 정도만 알고 정확한 주소를 모르기에 여기까지 오지는 못할 것 같고 부모님 사업장도 지역만 대충 아는 수준이라 찾아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제 회사가 걱정이더라고요. 전 남편이랑 같은 직장이었기에 시부모가 제 직장을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말고 알아서 하셔라. 죽은 아들이 회사 동료들에게 바람 피워 사생아까지 만들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회사로 찾아오지 마셔라. 다시 한 번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경찰을 부르겠다. 대충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그 때문인지 아직 회사로 찾아오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시부모가 키우던 친모가 키우던 입양을 보내던 제 알 바 아니고 시부모 사후 유산이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전 남편이 떠난 직후에는 재혼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 남편만 그리워하며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 마음이 확실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새로운 인연을 만날 여유도 재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 그 이유가 시부모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본문에도 썼다시피 관심 없어요. 저도 외동이고 시부모로부터 상속받게 될 유산 정도는 제 부모님께 받게 될 유산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되고 더 많던 적던 관심 없습니다. 조언 주신 대로 곧 변호사와 상담해보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었던 신혼집 처분을 위해서요. 원래는 계속 거기서 살 생각이었지만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테니 처분할 생각입니다. 그 아이가 현재 전 남편 호적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남편의 핏줄인 것이 확인됐으니 나눠야 할 게 있는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상담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왕 변호사 상담받을 때 한번 물어나 보세요. 그 애가 재산을 받아가야 한다 하면 상간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죠. 뒤통수 친 건 님 남편인데 그걸 왜 쓰니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나요? 받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손해는 없어야죠. 두 번째, 며느리한테 혼외자를 키우게 하려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힘으로 막았다는 게 그들이 짐승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오히려 사별하신 게 다행이네요. 그런 남자랑 아이가 생기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헤어지신 것 같거든요.
시부모라는 인간들 재산이 뭐 1,000억쯤 있나요? 1,000억을 줘도 핏줄 아닌 자식을 진심으로 잘 키우는 건 불가능한데 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지. 세 번째, 아이는 혼외자고 상대 측에서 상속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상간녀 소송을 해야죠.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님 말대로 그냥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 시부모 하는 꼴을 보니 소름 돋네요. 엘리베이터도 못하게 막아섰다는 걸 보면 힘도 좋은 노친네들 같은데 그냥 본인들이 키우면 될 것을.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번째, 남편분이 없어도 글쎄님 재혼하기 전까지 며느리로서 아들 대신 시부모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니 말씀처럼 대습 상속이라고들 하죠. 유산 포기하지 마세요. 막말로 그저 한 방에 임신을 했을지 줄창 만나던 관계였는지 어찌하나요? 지금이야 만사가 다 귀찮고 돈 있으니 빨리 끝내고 싶다 생각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님이 챙길 건 챙기고 지킬 건 지키라는 겁니다. 변호사분 만나신다 하니 이참에 처리할 거 다 끝내시고 시댁과 완전히 끊어내시길 빌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